제가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인스타 안 보고 책 보는 거였는데 계속 인스타를 합니다. 근데 저는 많이 읽지는 않아요. 그냥 많이 삽니다. 안녕하세요, 승희입니다. 오늘은 장소를 바꿔봤어요. 집에서 이렇게 찍는 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벌써 2편 올렸다고 뒷배경이 지루해서 거실로 나와봤습니다. 이러다가 바깥으로 막 브이로그 찍는다고 나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 왜냐면 바깥에 돌아다니는 걸로 하면 편집자 으띠님이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찍는 걸로 합의를 봤거든요. 완벽해! 언젠가 룸투어도 해볼 수 있기를. 오늘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갖고 왔어요. 나름 책을 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저는 많이 읽지는 않아요. 그냥 많이 삽니다. 리디페이퍼, 리디북스에서 나온 거를 보기는 하고, 그거는 이제 여행 갈 때 좀 주로 쓰는데, 그래도 저는 종이책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책을 왜 읽어야 돼? 되게 근원적인 질문이죠.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됩니다. 그거는 뭐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면 더 책을 많이 읽을 거예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어릴수록. 그때 책을 되게 많이 읽어서 생각하는 사고 능력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말랑말랑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책을 왜 읽어야 돼?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어떠한 그 책에 나와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거는 이제는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마치 영화를 봐야 돼? 영화를 정보로 인식하면 몰아보기 한 편으로 그냥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뭐 1시간 반 정도 봐야 돼? 이런 질문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책을 봐야 하는 이유는 얼마나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예전에 유현준 교수님이랑 홍기령 부사장님의 그 유튜브 컨텐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0권의 책을 읽어도 질문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1000명의 생각을 읽은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고 나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 1000권의 책을 읽었을 때 1000개의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책을 읽는 거죠.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 관련된 컨텐츠를 진짜 많이 봤어요. 건강해지고 싶을 때도 건강에 관련된 거를 막 공부를 하면 다 결국 책을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버들도 어떤 한 분야를 깨우치려면 100권 정도 읽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100권 정도를 읽다 보면 결국 맥락을 좀 파악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읽으면서 나의 생각이 발현이 돼요. 아, 자기계발서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은데 뭐하러 읽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바뀌기 전까진 계속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속 유튜브만 보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유튜브에 소개를 하는 목표를 세우면 좀 강제성으로 읽지 않을까 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고요. 좀 저는 주변에 환경 세팅을 되게 잘 해놔야지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주변에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나 책을 좋아하는 어떠한 환경이 세팅되거나 서점을 자주 가거나 그러면 이제 좀 되게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회사랑 집이 되게 가까워가지고 맨날 운전을 해서 5분 거리로 운전을 하고 가거든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이동하면서 책을 좀 볼 수 없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보면 되는데 계속 인스타를 합니다. 제가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인스타 안 보고 책 보는 거였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종이책을 읽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신다면 저는 이런 물성이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워낙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앱 서비스로 생활을 하잖아요.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만져지는 것들에 대한 갈증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맥시멀리스트인데 되게 물건, 시간의 때가 묻은 그런 빈티지 물건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책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책의 만듦새 이런 거를 보면서도 되게 쾌감을 느끼고, 여러 출판사에서 만든 어떤 북커버, 종이를 어떤 거를 썼는지, 색깔을 뭘 썼는지, 제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보면서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겉에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되게 좋아서 그거를 오감으로 다 느끼면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책에서는 그것을 느끼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는 책을 약간 하나의 상품 컨텐츠로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 종이책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두 번째는
종이책이야말로 제가 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자책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종이책은 지금 내가 어느 정도를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볼펜으로 질문을 하고 막 대답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종이책에 많이 쓰는 편인데 이렇게 그냥 막 써놔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인생책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인생에 조금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 책들, 어떤 생각을 일깨워준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좋아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때그때 인생책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뭐야 다 인생책이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보시면서 이제 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마스우라 야타로의 좋은 감각은 필요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마스우라 야타로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써있는 거를 보면 도쿄에 카오북스를 운영하는 분인데 제가 최근에 도쿄 여행을 갔을 때도 그 서점에 갔었어요. 그 서점 주인이시기도 하고 편집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은데 나만의 기본, 일의 기본, 생활의 기본 100, 안녕은 작은 목소리로, 울고 싶은 그대에게, 일상의 악센트 되게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아마 한 권 정도는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분의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요. 도대체 감각이란 뭘까? 감각이라는 것은 뭐길래 되게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나 스스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진짜 단순하게 마스우라 야타로가 말하는 감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되게 많이 접었어요. 되게 많이 접었는데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는 분들한테는 되게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줄친 것들을 여기다가 필사를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4페이지에 나는 그런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매일 무엇을 보고 있을까? 무엇을 사용했을까? 어떤 음악을 들었을까?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인생책 중에 하나로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저도 마케팅을 잘하고 싶고 기획을 잘하고 싶어서 되게 많은 곳들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잘했다. 되게 진짜 좋다라고 느끼는 곳에 가면은 결국 이거를 만든 기획자나 어떤 디렉터들은 얼마나 감각이 있길래 뭘 봤길래 이런 걸 만들어내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여기 만들어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계정 가가지고 찾아보고 그래서 평소에 뭐 보는지 뭐 먹는지 그런 거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저변에는 엄청 깊은 어떠한 생각과 경험이 더 총체적으로 묶여서 그런 아웃풋들이 나오는 거겠지만 이걸 보면서 조금 더 딥다이브 해야겠다? 그런 감각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됐던 책이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입니다. 또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를 읽어드릴게요. 160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신의 행복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좋은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들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이것조차도 좋은 감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145페이지에 호기심의 힘, 흥미를 지닌 것은 이른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말 것. 놓쳐버리면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저 역시도 살면서 안 궁금할 때가 되게 많은데 호기심이 없어지고 질문하지 않는 삶은 되게 척박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22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리 도전해도 자신만의 것을 못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머릿속에 여러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정작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스스로 감동을 못한다는 말이죠. 감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계속 많이 찾아보고 보는데도 자신만의 것이 왜 없지?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진짜 마음으로 감동해서 이것들을 소화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도 읽어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틀림없이 매력적인 사람, 좋은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감각은 필요합니다라는 책에서 감각 있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지침서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책을 관통하는 건 나만의 언어를 찾아라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저처럼 이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마수라 야타로가 감각을 기르기 위한 어떠한 실천 방법? 그런 것들을 좋은 감각 기르기 노트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저는 이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하기 전 1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어딘가에서 본 것이 아닌 나만의 것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일 동안 연습해보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작은 노트를 마련해 모닝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그냥 바로 핸드폰을 보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기거든요. 내가 시간의 주도권을 어떻게 오늘 하루를 잡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진짜 늘 끌려다니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고 싶은 건데 귤이 만든 이 노트에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이랑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들, 내가 좋았던 것들이 왜 좋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노트들을 아침마다 쓰려고 이 노트를 한 권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같이 저랑 아침마다 1시간씩 나의 언어를 또는 나의 생각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책을 사면 이렇게 노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막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뭐 미술관 리스트를 만들어봐라, 나의 생활을 관찰한 후 세세하게 기록해봐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방법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 되게 짧고 가볍고 작고 읽기 편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언어든 생활이든 저 사람 되게 교양 있다, 센스 있다, 감각 있다, 멋있다, 안목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꼭 취향이나 이런 뭐 그런 멋쟁이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총체적으로 저 사람 뭐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아우라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거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앞으로 이 책뿐만 아니라 제가 좋았던 책들 계속해서 추천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좋았던 책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읽어보고 또 같이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